가장 좋지 않은 소비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심한 우울증에 빠질 때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을 때는요, 물건을 딱 살 때만 기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면의 힘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보고 해도 소비가 줄진 않아요. 불행한 소비를 만드는 거는 하나하나 마트에서 물건 사고 학용품 아끼고 아침에 커피값 아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요, 책과 삶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과소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생각보다 별로야 라는 게 자꾸 쌓이게 되면은 그거는 불행한 소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소비와 부정적인 소비가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소비와 불행한 소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소비를 만드는 거는 하나하나 마트에서 물건 사고 학용품 아끼고 아침에 커피값 아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때는 한 방에 쓰는 내 마음이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기는 있어요. 가장 좋지 않은 소비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심한 우울증에 빠질 때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술만 먹어요. 어떤 분은 단 거만 계속 찾아요. 어떤 분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때 물건을 딱 살 때만 기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뜯지도 않아요. 대체적으로 화장품이 되기도 하고 옷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본인의 얼굴의 약점이 너무너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화장품 계속 사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식사가 조절이 안 되니까 체중이 늘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늘어가는 체중에 맞춰서 계속 예쁜 옷을 사요. 그런 경우는 참 불행한 소비이지요.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성인 ADHD 유형이십니다. 우울증일 때도 소비는 늘어나긴 하지만 우울증일 때의 집중적인 소비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면 사라져요. 그런데 성인 ADHD인 분들은요, 끝없이 물건을 많이 사세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인 ADHD의 첫 번째 증상의 하나는 과잉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과잉 행동이 계속 뭔가 돌아다니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거로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어서의 과잉 행동은 말이 많은 거로 나오기도 하고요. 계속 이런저런 아이디어나 생각이 너무 많은 거로 나오기도 하고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로 나오기도 해요. 특히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안 사고 지나치지 못해요. 새로운 명품 브랜드야. 그러면은 꼭 구경해서 사고야 말아요. 휴대폰이 새로 나왔어. 그러면은 남보다 먼저 가서 사야 돼요. 성인 ADHD의 두 번째 증상은 충동성이에요. 충동성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막 때리거나 소리 지르는 충동 조절 장애를 떠오르지요.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충동이 발생하잖아요. 물건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그 아른아른 거리는 거를 사지 않으면요, 계속 그게 머리에 떠오르고 딴 일을 하지를 못해요. 또 성인 ADHD의 세 번째 성향은 부주의예요. 시간관념이 없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알람을 맞춰놓지 않더라도요, 오늘 몇 시쯤에는 뭐를 하겠지? 머리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인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요, 부주의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놓쳐요. 우리는 물건을 사면서도요, 이 정도 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내 소비에 대한 어떤 전체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요. 성인 ADHD 분들은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성인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요, 카드 명세서가 오잖아요. 깜짝 놀라요. 이게 뭐야? 전부 자기가 썼으면서요. 그리고 성인 ADHD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을 때 보면 왜 늦냐 하면은요, 딱 가면은 지하철이 있고, 딱 가면은 버스가 있고, 딱 가면은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는 식으로요, 최상의 최적의 시간이 적게 걸릴 때만 생각해요. 최적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지요. 성인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과소비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과소비를 하는 분들 중에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은요, 강박적 성격이세요.
성인 ADHD 성향과 강박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강박적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계획적으로 모든 걸 해야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비가 적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필드에 있어서는 진짜 계획적으로 사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A사의 명품백을 샀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지색을 샀거든요. 좀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비슷한 명품백을 전부 다 모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비슷한 모습인데 다른 회사의 명품백도 모아야 돼요. 뭔가 하나를 사게 되면은 끝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강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박이 충동과 함께 모이게 되잖아요. 실제 생활에 있어서 사치는 않았는데 소비는 엄청나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모으다가 보니까 일어나게 돼요. 제일 또 소비를 많이 하는 성격인 분들 중에서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거를 사서 즐거운 게 아니라요. 남이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나도 왠지 갖고 싶어져요. 혹은 남이 갖고 있는데 내가 안 갖고 있으면은 왠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소비는 제한되어 있는데 내 주위에 나보다 소득이 높은 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돼요. 요약하게 되면은 성인 ADHD 성향은 우리한테 과소비를 일으키고요. 충동이 수집과 연결이 되면은 다른 거에는 소비를 안 하면서 내가 수집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엄청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나도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 식으로 뭔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명품을 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든 뭐를 한다는 게 어렵다가 보니까 소비 여력이 있는 분들은 명품을 많이 사게 되지요. 명품을 많이 산다는 거는 마음가짐보다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관계가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명품 소비율이 높다는 게 되다가 보면은 그거는 어느새 흘러가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나 명품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가게 돼요. 그런데 명품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이상한 분들인가요?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허영심이 너무 강하고 인정욕구가 강하고 남들이 보는 것만 중요시 여겨서 우리가 명품을 사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계속 경기가 나빠지면서 여유소득이 없고 그러다가 보면은 명품은 저절로 줄어들게 되지요.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로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 또한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의 수입이 어느 정도 할당된다 그러면요 소비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쓰더라도 물건을 사는 쪽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비는 아니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지요. 그 쇼핑한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샀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울증이 다 나으시면은요 다 파시면 절반은 건져요. 그렇게 위로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내가 명품을 사면 소비라고 생각하고 내가 몇십억짜리 집을 사면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몇십억짜리 집을 사는 거 엄청난 소비예요. 그리고 소비하지 않는 거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금융상품이에요. 주식이 됐건 펀드가 됐건 뭔가를 사고 싶은데 물건을 사는 게 소비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코인을 사요. 혹은 우리는 갑자기 급등하는 미국 주식을 사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소비를 해요. 그런데 내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물건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물건을 사서 뭔가 기쁨을 얻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고요. 내 소비의 패턴이 코인이나 주식을 사게 되잖아요. 소비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합리화할 뿐이에요. 만약에 진정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게 나의 목표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때는 충동을 줄이거나 나 스스로한테 잠금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내면의 힘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보고 해도 소비가 줄진 않아요. 그러나 왜 내가 내면의 기쁨을 얻으면서 소비가 줄었다는 말을 하게 되냐 하면은요. 인과관계가 바뀌
바뀌어서 그래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을 때는요,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소비를 덜 하게 돼요. 저절로 그냥 가라앉게 됐을 때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갖다 키우면 소비가 줄어들어 라고 한 거지요. 반대인 거예요. 소비를 하고 싶은 충동이 저절로 줄어들어서 내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소비를 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드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소비를 하도록 만들었던 불안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다른 게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물건만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물건을 소비하는 대신 다른 게 재밌어져서 다른 데 돈을 쓰든가 그렇게 되면서 내면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지요.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와서. 자꾸 사회에서 몰아가게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소비에는 긍정적인 소비와 부정적인 소비가 있진 않아요. 그러나 A라는 물건을 샀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 오랜 기간 충분히 만족한다. 그러면 그거는 행복한 소비예요. 그런데 좀 더 불행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점은요, 나의 충동을 갖다 줄여야 돼요. ADHD 치료를 받건 우울증 치료를 받건 만약에 어떤 분이 내 소비의 대부분이 술 마시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술을 덜 마셔야 되겠지요.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내 소비의 대부분이 외모가 출중한 연인을 위해서 쓰는 게 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상담해보거나 해결해야 되겠지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소비라고 생각 안 해서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돈 안 빌려주면 헤어질까봐 무서워서 돈 빌려주는 것도요, 어떤 의미에서 내 연애를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진짜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분석해봐야지 사랑하기는 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연인한테 위해서 쓰는 과소비를 갖다 없애겠지요. 그러다가 보면은 불행한 소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 마음을 살펴본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마음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요. 조혜리의 창이라고 해요. 제가 심리학 용어 얘기하는 걸 많이 하진 않지만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창은 영어로 윈도우인데요. 미국 창은 이렇게 사분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상향, 우하향, 좌상향, 좌하향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지요. 이쪽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내가 아니까 살펴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제 대각선 맞은편에는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창고처럼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살펴봐야지 할 때 무의식, 방어기제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마음이 어디 숨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자꾸 찾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살펴봐야 되는 나의 마음 중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냐 하면은요,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마음이 있고요,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아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되게 못됐어요. 항상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서. 왜냐? 욕심이 더럽게 많거든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손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남들은 알지요. 그 부분을 갖다 알아야지 왜 남들이 나를 갖다 싫어하는지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이 들어왔을 때 만에 하나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얘기 들어서는 안 되고요.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마음에 대해서는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평판을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마음은 뭔가 하면은요, 남은 모르고 나는 아는 마음이에요.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와서 얼마나 우울하고 불안한지 간단한 심리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불안 척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요, 쫓기는 듯하냐, 가슴이 두근거리냐, 숨이 차냐, 안절부절하느냐, 손발이 떨리냐, 땀이 나냐 물어봐요. 30점이 넘어가잖아요. 공황 발작이 있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제가 보기에도요, 그거를 체크해서 저한테 주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시는지요, 공황 발작이 현재 있다는 거를 제가 상상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들도 다 이 정도 힘든 거 아니에요.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고 괴로운데 내 마음 상태를 모르겠잖아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불안 척도를 한번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가장 유명한 게 백 우울 척도. 그래서 백 디프레션 인덱스 줄여서 BDI예요. 24점 넘어가면 심한 우울증이시고요. 10점 넘어가면 가벼운 우울증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15점에서 24점 사이는 중간 정도 우울증이고요. 21점 이하면은 괜찮으신 거고요. 그런데 30점 이상이면 극심한 불안이에요.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왠지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싶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요. 뭔가 힘들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그거를 표현을 안 하고 드러내지 않는 분들은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피드백을 안 주기 때문에 자꾸 내가 괜찮다고 믿으면서 지내요. 그럴 때는 나의 마음을 갖다 객관적인 도구로 살펴보는 게 오히려 자꾸 고민하고 멋진 문구에 내 마음을 갖다 살펴보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과소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나 진짜 내가 불행한 소비를 끝내고 싶으시잖아요. 더 이상 나를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재테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해서 진짜 미안해요. 신용카드를 없애세요. 그러나 재테크 전문가들이 하지 않는 비법이 있어요. 돈을 없애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갖다 찾으셔서 태워버리란 뜻은 아니에요. 과소비를 주체할 수 없는데 겁이 되게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빚이 늘어나잖아요. 걱정이 돼서 소비를 못해요. 빚을 얻어서 조그만 집을 사서 그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갚느라고 소비가 줄어요. 이자가 나가는 것보다 내가 그게 겁이 나서 이자보다 돈을 더 덜 쓰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강제저축이 돼요. 강제저축의 방법을 갖다 이리저리 하셔서 소비를 못하는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불행한 소비에서 벗어나는 1단계입니다.